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살면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질 만큼, 그리고 왜 이제야 알았을까 자책하게 될 만큼 뒤늦게 알게 되는 진실들 말이죠.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를 맞이한 분들 중 다수는 자신도 모르게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착각에 빠진 채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체면 차리느라 미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착각이 은퇴 후의 삶 전체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절대 늦지 않은 99%가 끝까지 모르는 착각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듣는 순간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뜨끔할 수 있지만 그만큼 깨달음이 크고 강렬할 겁니다. 첫 번째 착각, 돈만 있으면 노후는 해결된다. 많은 분들이 노후는 결국 돈이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도 계속 일합니다. 혹은 아프면서도 억지로 벌이를 이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파산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산 상위 10%에 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에서 부동산 부자였던 62세 어씨는 건물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 유학까지 마친 뒤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대 수익은 점점 줄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뛰었으며 건강 문제로 수술비가 한 해에 수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돈만 믿고 준비를 안 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돈은 노후의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해답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건강한 몸과 자립적인 생활 구조, 그리고 삶을 지탱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착각, 자식이 곁에 있어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삶은 뒤로 미뤄둡니다. 우리 애들은 나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아래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기기도 하고 사업 자금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B씨는 55세에 희망퇴직하고 자식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몇 년 뒤 자신이 몸이 불편해져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더니 애들도 크고 집이 좁아서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B씨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며 내가 내 노후를 버렸다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은 주되 의존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은퇴 후엔 편안하고 여유로울 줄 알았다. 퇴직만 하면 인생이 한가해지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오후엔 차 한 잔 마시며 소일하리라 생각했던 C씨.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TV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리모컨만 누르다 내가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지옥입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어지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고립증후군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삶을 갉아먹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취미 하나, 소소한 봉사활동 하나, 아니면 동네 산책 모임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착각. 여러분도 한 번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난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우리 애들은 효자라 날 챙길 거야. 퇴직하면 영화처럼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착각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을 가장 조용히 파괴하는 함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은 계획적으로, 자식은 독립적으로, 인생은 의미 있게 준비하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 이막이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바로 그 1%의 준비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착각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뒤늦게 깨닫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실천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돈만 믿지 말고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진 돈이 많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금 흐름 자산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서 매달 5만 100만 원 수준의 배당금 받기. 주 23회 파트타임 근무에 작은 공방, 도서관 보조, 전직 경험 살린 교육 강사 등. 작게 임대사업 시작하기 월세 수입형 원룸, 소형 창고 임대 등.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소소한 수익 만들기. 실제로 63세의 정 씨는 퇴직 후 자신이 평생 해온 제조업 노하우를 영상으로 올리며 구독자 수 1만 명을 모았고 현재는 매달 4,070만 원의 광고 수익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아도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보완제도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점을 늦추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과는 감정이 아닌 계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믿었던 자식이 돈을 안 갚거나 부모를 돌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또는 사전 양도 조건 설정. 집을 자식에게 넘기더라도 반드시 조건부 증여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또는 사용 대차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생활비 지원에 대한 상호 합의서 작성. 내가 너 대학 등록금 줄 때 노후엔 너가 나 챙겨라는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감정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식과의 거리 조절. 물리적인 거리든 감정적인 거리든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평소에 길러야 합니다. 독립된 일상, 독립된 판단 기준을 가져야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고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퇴 후 일상의 루틴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갑자기 백수가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루틴 고정하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걷기나 스트레칭, 아침 식사, 뉴스 읽기 등을 습관화하세요. 하루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주 1회 정기 모임 만들기. 마을 커뮤니티,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등 작은 관계망 하나만 있어도 외로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도전하기. 예를 들어 텃밭 가꾸기, 손자에게 줄 이야기책 쓰기, 소형 목공 작업 같은 개인 프로젝트가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68세의 박 할아버지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주민들과 채소를 나누며 매일 아침 산책 겸 관리하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바쁠 땐 바빠서 행복하고 쉴 땐 뿌듯해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상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자산입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돈이나 자식보다 얼마나 스스로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중심을 잡는 힘은 아주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흐르게 만들고 자식은 기대지 말고 연결만 하고 시간은 의미 있게 구성해야 인생 이막이 비로소 자유롭고 품위 있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